저번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식으로 접근할래, 방정식으로 접근할래, 그래프로 접근할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사실은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유형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념서에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의 응용 해가지고 원과 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예전에 썼던 교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써있고 유제도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노트 정리까지 다 해줬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간략한 것만 그냥 아 저런 것까지 있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왜 해주냐면 심화 과정이라고 알았죠? 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처럼 저것도 그래프랑 식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그림으로만 접근해요. 직관적인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자면 니네 만약에 식으로 접근하려면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계산 과정을 했죠. 연립을 했죠. 자, 근데 한번 봐봐. 왜 그래프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을 그냥 하나 써볼게. 원이잖아 이번에 두 개가 다. 원이지? 그 다음에 자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것도 원이야. 연립 어떻게 할래? 니네 연립하려면 y 는하고 정리해서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하지 않았냐? 직선은 y 는하고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얘는 y 제곱도 있고 y 는인데 어떻게 이거 y 는하고 정리할 거야? 현재 우리 지식 수준으로는 정리를 할 수 없지. 어찌저찌 억지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못해. 해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연립이 된다? 안 돼. 대입이 안 돼. 자, 대입이 안 돼. 그래서 연립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결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아까 말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방정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만 공부해. 물론 잘못된 건 아닌데 좀 아쉬워. 있는 도구는 다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얘네가 끄집어내서 볼 수 있어야 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그래프만 갖고 있으면 사실 좀 그렇다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럼 얘는 그림으로만 분석을 할 건데 위치관계가 거의 한 5개 정도가 있어. 그냥 그림을 통한 이해만 해. 알았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이 2개가 있어. 자, 원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원은 반지름 보조선이 제일 중요하다 했으니까 반지름 하나 딱 그어볼게요. 근데 얘가 원이 좀 크죠? 그럼 얘는 그냥 큰 반지름 라지알이라고 하자. 얘를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스몰알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결국엔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를 D2 값으로 계산했지. 근데 원과 원은 철저하게 뭘로 계산하냐면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1으로 계산해. 빨간색이 D1 값이지. 대수관계 비교해볼래요? D1이 제일 길죠? 이렇게도 얘기해볼래요? 반지름 2개 더해도 D1이 더 길죠? 이해했냐? 무슨 말하는지? 그림을 통한 이해라고 똑같아. 암기가 아니야. 라지알과 스몰알을 더해도 D1 값이 더 커. 자, 그림을 통한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두 녀석이 만났는데 한 점에서 만났어. 이렇게. 유식하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매접한다고 그래요.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매접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접점이 있어. 그럼 니네가 알듯이 접점하고 반지름 보조선하고 접선은 세트야. 그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랑 얘랑 공통으로 끼고 있는 접선에서 공통접선이라고 불러. 이해만 해. 근데 원과 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이에 껴있지. 안쪽에 있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 매접선이라고 해. 그럼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큰 반지름하고 작은 반지름을 딱 접점에다 딱 거야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왜? 수직이니까. 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랑 아까 말한 대로 D1까지 마찬가지로 계산을 딱 했어요.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란색과 파란색 더한 게 D1 값하고 똑같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이 주. 알겠지? 자, 필요할 때마다 꼭 그래서 판단을 하자.
자, 그럼 여기에서 원이 둘이 좀 더 가까워졌어. 가까워지면 얘가 이 원이 왼쪽으로 가면 원하고 원하고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두 개 생기고 그려볼까? 자, 두 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반지름 보수선을 그리는데 이번엔 대수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면 겹쳐지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그러면 대수관계 따지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쪽을 연결해.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D1 값도 계산을 해요. 이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자, 됐어요? 그러면 대수관계를 따졌을 때 니네 삼각형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세변의 길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했을 때 D1 값이 만약에 가장 긴 변이라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죠? 이해됐어? 근데 마찬가지야. D1 값이 무조건 가장 긴 변이라는 보장이 없어. 왜? 이 그림은 빨간색이 가장 긴 것처럼 그려놨지.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좀 더 가까워지면 원이 더 이렇게 모아지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어질 때도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노란색 라지알 큰 반지름이 D1 값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 가까워지다 보면. 그럼 그때는 삼각형 결정 조건에 따르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마찬가지로 작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항하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D1보다 작다. 맞나요? D1보다 작다. 맞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하고 D1하고 이렇게 되지. 위에 써있는 거 보면은 라지 r과 스몰 r은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똑같아. 외우지 마. 보고 유도해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둘이 더 가까워졌어. 그럼 안으로 이 작은 원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가? 큰 원의 중심이 있는데요. 작은 원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만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생길 수 있지. 그럼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다. 얘는 만나는데 바깥쪽에서 만나서 외접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이라고 부르. 안쪽에서 만나가지고 접점이 아닌가. 똑같아. 두 녀석의 접선이 존재하겠죠. 여기 공통접선이 마찬가지로 존재해요. 자, 이런 거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고 원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자, 뭐 그건 그렇고 배수관계랑 빨리 비교해보자. 뭐 큰 반지름 노란색, 작은 원의 반지름은 파란색. 맞나요? 이번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요만큼이죠. 집에서 필기 이쁘게 잘 해놔. 알았지? 얘가 D1 값이지. 그럼 쳐봐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더한 게 노란색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자, 그래서 관계식이 D1 플러스 R은 라디알과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D1는 하고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D1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써있더라고.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이라고 써있어. 당연하죠? 빨간색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뺀 거잖아.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마지막 그림은 여기서 더 들어간 거야. 더 넣었어.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 지금 원하고 원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위치 관계를 다 그리고 있는 거야. 5개까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번엔 원이 더 기어 들어가서 한 여기쯤 왔다 쳐보자. 자,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반지름 그려볼게요. 자, 그리면 큰 원의 반지름 여기 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번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 있어. 자, 그럼 이번에 누가 더 길어? 당연히 라지알이 더 길지. 그럼 비교를 해보자. 쓰게 되면 라지알이 D1 값하고 스몰 r하고 더한 것보다 더 길죠? 대수관계 이해됐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D1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D1은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됐죠? 자, 일단 이해만 합시다. 왜냐면 이거 문제풀이에 의치가 없어. 그런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자, 간단한 예제 하나 볼까요? 우리 책에 없어서. 보면서 합시다. 오늘 첫날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원래 선생님 글씨가 좀 큰 편이긴 하거든. 다른 영화 선생님 글씨들하고 비교하면 되게 크죠. 보통 다 작게 쓰시잖아. 다 거의 다 그렇지 않겠지만 다 화이트보드 쓰는 영화거든. 칠판 쓰려고 하는데 칠판 없어? 최선 어때? 칠판이야 화이트보드야? 그냥 비누 같은 거 써. 아 비누?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글씨는 안 쓰지? 쌤마다 달라요. 자세마다 달라? 교실마다 또 칠판 있는 교실이 있고 화이트보드 있는 교실이 있고 그래. 거의 내가 알기로는 영어하고는 화이트보드 쓰는 거 같은데 화이트보드로 글씨 쓰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씨 크게 쓰는 게 힘들어 사실. 손이 아파 일단 팔도 아파. 그래서 다 이렇게 손목 쓰는 짧게 쓰시는데 선생님은 글씨가 원래 좀 크게 썼어요 예전부터. 왜 그러냐면 선생님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 칠판이 여기 작은 편인데 큰 학원 가면 칠판이 되게 길거든요. 그럼 내가 저 끝에서 저 끝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작게 쓰니까. 처음에 나도 이거야 반만을 썼어 이렇게 나도 이게 편하니까. 이게 편해. 글씨 작게 쓰는 게 편해. 썼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저 끝에 있는 거 안 보이니까 얘들아 잠깐만 하고 이렇게 가서 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또 짜증나는 거야 너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나도 화이트보드로 글씨를 바꿨어. 칠판을 바꿔달라 해서. 왜냐면 흰색 배경에다가 검은색 글씨 쓰면 좀 잘 보이잖아. 했는데 그냥 작은 건 다 안 보여 결론은. 눈이 안 좋아서 그래. 옛날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 군대도 못 갈 뻔했어 심지어. 시력이 안 좋아. 좋은 거 아니야? 네? 아 너네한테 좋은 거구나. 못 갈 뻔했어. 그래서 결국엔 갔다는 거야. 갔다 와서 막 이것저것 다치고 영광의 상처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군대는 가야죠 얘들아. 언제나 요즘 군대 가려면 대기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군대가 지금 1년 8개월인가? 6개월이 또 줄었네? 8개월에서 몰랐네. 기간이 줄면 이게 회전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대 제대하는 게 빨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원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지 나 수학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지원하면은 2달 내로 언제 들어와라고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훨씬 오래 걸린다. 근데 보통은 대학교 가면은 1년 정도 재밌게 놀고 2학년 때 보통 가거든.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남자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 그때 딱 썼는 지원해서 갔는데 요즘은 1학년 되자마자 쓴다고 하는데 지원서를. 그래야지 대기 기간이 거의 1년 지역마다 다른데 1년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사전 예약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대 지금. 우스갯소리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고요. 난 지원 자격이 됐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뭐 여담이지만 어쨌든 군대 가야 돼. 왜 군대 가기 싫어?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 가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안 가는 걸 추천한다. 왜냐면 선생님 많이 다쳐가지고 군대에서. 지금 선생님 지금도 몸이 호리호리한 편인데 좀 말랐죠 사실. 군대 갔을 때는 훨씬 말랐었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쳤어. 팔목, 다리 삐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군대 가서 체력이 많이 커져서 좀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지금 이몸뚱이가 되긴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선생님 지금 30대인데 20대 때보다 지금이 체력이 더 좋아. 웃기지.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나 친구들 보면 친구들보다 내가 체력이 더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 운동을 한 것도 있고 사실 요즘은 안 하지만 군대 가서 워낙에 빡세게 했거든 정말 거의 말하고. 선생님 체질이 안 맞게 정말 힘든 데를 간 거야. 어디든지 얘기할 수 없어. 엄청 힘든 데 가가지고 정말 굴러다니면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팔도 부러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수술도 받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만기 제대를 했어. 선생님 때 2년이었거든. 아우 옛날 사람 티난다. 딱 2년, 만 2년이었어. 나왔어. 정상적으로 나왔어. 중간에 나라에서도 너 힘들면 그냥 의가사 제대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그냥 제대시켜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살짝 혹했는데 남자 자존심이 그게 허락치가 않다. 그냥 갔으면 다 하고 가야지. 그런 거 있잖아. 어?
마치 나를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레벨 1이 딱 들어갔어. 만렙 찍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다치니까 레벨 한 70에서 멈춘 것 같은 거야. 뭔가 소위 말하는 똥 싸다 만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다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냥 수술 받고 잘 해서 나오겠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포상휴가도 줘. 14박 15일째. 휴가 기념일 이내는 당연히 없죠. 간단하게 생각해. 학원을 2주 안 간다고 잠깐 상상해봐. 행복해 안 행복해? 박수 치잖아. 그곳에 100배 기뻐요. 얼마나 기쁜데 이걸 2번 받았어. 나라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왜 그런지 나도 기준은 모르겠는데 했어. 그래서 심지어 뭐 해주는지 알아? 나라에서 여행도 보내줬어. 여행을 어디 보내주냐면 군인이라면 가볼 만한 관광지? 뭐 떠오르냐? 저기 땅굴 가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3 땅굴 막 이런 거 가봤어요? 거기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 가고 그 다음에 이름 까먹었다. 저기 해군, 육군, 공군, 본부 모여있는데 계룡대 맞다. 거기가 지역이 어디지? 충남 도령인가? 충남 어디인지 까먹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총 쏘는 데만 봤던 별 3개 붙어있는 아저씨들하고 밥 먹고 멋있긴 하더라고. 다 아저씨긴 한데 멋있긴 하더라고. 같이 밥 먹고 밤소 나누고 그 다음에 5성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14박 15일 놀게 해줬어. 근데 호사를 누린 거지. 그래서 2년 제대를 했다고 했지만 이 기간에 몇 달은 놀다 왔어 나는. 그걸 노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게 이때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대를 거부하고 만기 제대를 하면은 나라에서 상을 준다고 해. 그런 게 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간이 짧아서 없겠지 당연히. 자오지만 군대 가야 돼. 남들 알아서 해. 모르겠다. 나도 막 추천을 못하겠다. 내가 몸이 정말 튼튼하다 그럼 가. 근데 내 몸이 너무 비리비리하고 평소에 체육 활동을 별로 안 좋아했으면 육군은 가지 마세요. 해군이나 공군 가세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단순 노동만 하지 정말 몸이 다치는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거든. 이 육군은 정말 무거운 거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소위 말해 힘들어. 근데 심지어 총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귀도 먹었어요. 군대 가서 엄청 다쳤어요. 귀가 이쪽이 잘 안 들려 선생님. 난청이라고 그러지 막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안 들려. 선생님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밖에 잘 안 들려. 나라에 선생님 그것도 신청할 수 있대. 그 국가유공자 다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신청 안 했어. 그거 하면 나라에서 돈 나오거든. 내 아들내미한테 돈 나오거든. 결혼도 안 했지만 그치? 어쨌든 난 안 했어.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해가지고 안 했어. 그래서 뭐 얘기다 얘기했냐? 군대를 가자. 남자 가야 돼. 가는 게 좋아. 철든다 그러잖아. 사실 군대 갔다 와야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철들고 좀 뭐라도 부모님한테 행복한 정말 아들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니네 뭔 일이 왔냐? 중3이죠? 4년 뒤면 군대 가십니다. 4년이 멀 것 같지? 고등학교 3학년 금방 간다. 금방 가. 엄청 빨리 가. 중학교 3년보다 더 빨리. 딱 정신 번쩍 차리면 수능 보고 군대 가요. 여자는 자유죠 이제. 자 어쨌든 뭔 얘기가 내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계속 얘기하자. 자 두 원이 있어요. 이거 이거 수근아. 위치관계를 따져보래. 첫 번째 방법은 뭘까? 그림 그리면 되지. 왜? 원의 중심에 잡혀 0,0이고 반지름 4고 원의 중심에 잡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2잖아. 그림 못 그리냐? 그릴 수 있지. 컴퍼스 갖다 그려도 되잖아. 나 이거 답 내고 싶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초딩적인 사고고 따져보자. 자, 결국엔 뭐 계산해야 돼? 반지름 2개 알아야 되지.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도 알아야 되지. 3개 계산하는 거야. 자, 얘가 큰 반지름인 거보다 라지야. 스몰을 원의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 자, 기원 공식 써보세요. 빼서 제곱하면 1이잖아. 빼서 제곱하면 1이잖아. 루트 2지. 자, 그럼 저기 있는 5가지식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단만 하면 돼. 자, 그럼 일단 2개를 더해봤어요. 6이죠. 더한 게 D1보다 커. 자, 더한 게 D1보다 큰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아닌데? 더한 거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더한 게 D1보다 커. 여기 들어가지. 자 이해됐어요? 근데 뺀 것도 계산해봐. 공식 보니까 뺀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잖아. 그럼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뺐어. 자, 써줄게 그냥. 라지 R 플러스 R이 D1보다 큰 거 방금 확인했지. 그럼 뺐어. 2잖아. 2하고 루트 2는 누가 더 커? 2가 더 크죠. 반지름끼리 뺀 게 D1보다 크죠. 됐니? 그러면 5개 중에 뭐야? 요거야, 요거야. 그래서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어. 라고 안 그리고 판단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책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일단 요거는 얘기를 하고, 자, 남아있는 거 합시다. 자, 아까 빼먹었던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증명 과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5분을 허비했네. 5분 넘게 허비했네. 네가 군대 얘기해서 내가 군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군대 안 가면 좋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 뭐 그 얘기가 왜 나왔지 갑자기 근데? 안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뭐 갔다 온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하는데, 요즘 워낙에 군대 기간이 짧아져서 선생님 때에는 조금만 어디 몸 안 좋아도 그냥 다 빼줬다. 근데 요즘은 되게 완화돼서 손가락 2개만 붙어있으면 군대 간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 손가락이 잘려있어도 간대.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대.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완화돼서 시력 때문에 얘기했구나. 기억났다. 시력 안 좋은 걸로 요즘은 군대 다 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경 써서 보이면 통과. 옛날에는 안 보이면 못 가. 공익. 막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선생님 심지어 공익도 아니고 그냥 못 갈 뻔했어. 자, 직선의 방정식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공부했죠. 자, 요거 기억나냐? 자, 공식 뭐였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거기에다가 항등식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두 번째 직선을 여기에다가 착 써줘서 는 0 딱 써주면, 물론 써주면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유일한 식이야 라고 얘기했었죠. 제일 중요한 거 항등식의 개념이 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야, 저 괄호 안에 이것도 뭐 괄호라고 치자. 괄호 안에 있는 게 직선 2개잖아. 하나하나씩 2개잖아. 그럼 원의 방정식도 저 괄호 안에다가 그냥 원을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집어넣으면 원을 뜻하는 식 보통 표준형도 쓰고 일반형도 쓰는데 일반형으로 쓸게. 여기에다가 는 0 붙이면 원이잖아. 맞죠? 그럼 거기에다가 마찬가지 K를 곱하고 두 번째 원을 써줘. 자, 구분을 좀 지어야 되니까 개수 앞에만 이게 프라임을 붙일게요. 이게 뭐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원 버전이야. 구조가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어? 직선이 아니라 원이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만드는 증명 과정이 직선의 방정식 내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실패, 3차 시도 항등식 개념으로 하니까 직선이네, 나 이거 쓸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죠? 얘도 증명 과정이 똑같아. 얘도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야. 알겠죠? 자, 우선 과정이 똑같아서 따로 써주진 않을 건데 잘 들어라. 근데 직선의 방정식 요 녀석의 단점이 뭐라고 했었냐면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요 식은 이 노란색 식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자, 얘는 K 값에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다양한 직선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유일하게 요 식은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어. 마찬가지로 얘도 표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됐었어?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식은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똑같아요. 구조적 동일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직선의 방정식일 때 K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잘 봐. K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제곱되기 때문에 얘랑 날라가죠. 2차 날라가죠. 그럼 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식은 마이너스 1을 뺀 값만 집어넣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다음 얘기인데. 직접 계산해봐. 야, 날아가는 게 뭐 날아간다 했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 y제곱 날아가고 나머지 살아있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되죠? 그래서 같은 항에 자 동명끼리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자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정리가 그냥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더니 이건 뭐예요? 직선이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따라서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얻을 수 있는 식은 두 직선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보통은 뭐라고 그러냐면 직선이라고도 부르지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잘 봐. 근데 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 K값을 따라서. 얘는 딱 하나지. 왜 하나야?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두 원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원의 교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거의 없고 두 점을 지나가요.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럼 초딩도 알 수 있다. 교점 두 개인데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하나짜리 식 하나. 그래가지고 식도 하나가 나온 거고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두 원의 교점을 딱 연결하면 이 파란색이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 원 입장에서 현이죠. 동시에 갖고 있지. 겹치지. 그러니까 공통연이라고 불러요. 용어만 이해하면 돼요. 같이 갖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공통연을 포함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알겠죠? 그럼 결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숫자는 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원이 아니라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예제 하나만 해보고 합시다. 자, 그냥 적용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자, 간단한 거. 자, 이 두 원의 두 교점과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공식 썼을 때랑 똑같아 풀이가. 처음에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식수만 이거 이용하면 이렇게 되잖아. 자, 쓸게. 그러니까 계산적인 문제야. 두 번째 원도 쓸게. 그리고 직선대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을 꼭 앞에다가 넣는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 원이 이걸 지나간다 했으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자, x, y에다가 몽땅 다 대입하면 k 문제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계산을 해줄게요.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면 원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까요?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다 개수가 짝수가 나와가지고 2로 약분하면 계산이 그냥 깔끔하게 끝나. 자, 그거 내가 써줄게요. 군대에 비해서 시간을 다 확보해주고요. 계산 집에서 꼭 해보자. 시간 없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꼭 해봐야 돼. 알았지? 계산 귀찮아하면 자, 이렇게 원 하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